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참 10장까지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그죠? 10장에서 우리가 인덱스를 개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 인덱스를 종류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고 등등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다. 그죠? 자, 이번 11장부터는요.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즉 얘기하자면 저장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죠.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리고 제가 스토어드 프로시저 SQL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디테일한, 즉 입출력 매개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펑션, 그리고 커서, 그리고 트리거 이렇게 네 개의 좀 굵직굵직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뭐 여튼 이번 장부터는 제가 이제 고급으로 봐도 이거는 무난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트리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전체 텍스트 전체 파티션 검색이나 뭐 이런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고 이제 뭐 자바나 혹은 PHP나 연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장부터는 조금 유심히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고 해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제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보죠. 아이고, 제가 이거를 안 켰네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키고요. 자, 스토어드 프로그램의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그램. 스토어드는 저장된 프로그램을 의미하죠. 그래서 MySQL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기능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스토어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반 쿼리를 묶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이 돼요. 우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기본적으로 배웠을 때 SQL 프로그래밍에서 그죠? 잠깐 봤을 때 장점이 뭐였어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주 쓰는 쿼리문들을 우리가 뷰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쓰는 이러한 쿼리문들을 하나의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우리가 콜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면 결과값이 나오곤 했었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종류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stored procedure, 그리고 stored 함수, 그리고 트리거, 커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이제 파트 1에서는 stored procedure 보고 stored 함수를 볼 거고요. 파트 2에서는 트리거와 커서를 볼 겁니다. 물론 뭐 어떤 게 어렵냐 그런 말을 떠나서 간에 활용 빈도 순으로 보면 커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커서도 많이 간혹 쓰기 때문에 놔두고요. 이 세 개는 정말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역시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많이 쓰이고 트리거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자주 사용하는 복잡한 쿼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지정한 후에 우리가 콜 뭐뭐뭐 하면 불러졌죠. 앞에서 한번 봤다 그죠? 그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스토어드 프로그램의 네 가지의 종류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입니다. 흔히 저장 프로시저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에서는 워낙 많이 쓰니까 프로시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라고도 한다. MySQL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기능. 우리 해봤다, 그죠? 그거는 SQL 프로그래밍. 그죠? 그리고 쿼리의 집합으로서
어떠한 동작을 일괄 처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 내용 하나만으로 뭐 수백 줄 혹은 뭐 수천 줄은 아니지만 수백 줄 정도 이렇게 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짧은 것도 있겠지만요. 자, 여튼 그래서 자, 콜하고 프로시저 언더바 이름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요게 이제 프로시저 호출할 때 우리가 형식이었죠. 그죠?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이 프로시저로 정의가 되어 있는 애들이 비긴과 엔드 사이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비긴과 엔드 사이 물론 위에 델러메타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쭉 적죠. 쭉 적으면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쿼리를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대용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물론 데이터 한 건 한 건에 대한 수정이야 뭐 그렇게 우리가 DML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회사의 유지보수 ERP라든지 MES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다 끌고 와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데이터 분포도 나타내고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해야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수동적으로 아무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더라도 수동적으로 다 이렇게 쿼리를 다 매일매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의를 해놓고 딱 프로시저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딱 한 번만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좀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화 이런 게 바로 모듈화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사에 가시면 뭐 저 뭐죠 인사도 있고 영업도 있고 뭐 회계도 있고 재무도 있고 뭐 전산도 있잖아요. 그런 것대로 우리가 이제 DB를 즉 스키마를 따로 만들거든요. 스키마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프로시저를 HR 하면 인사 이렇게 돼가지고 HR 언더바 뭐 XXX 이렇게 나가면 전부 다 HR에 관련된 인사에 관련된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모듈화하여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기 때문에 MySQL을 한층 더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우리가 정의의 형식 이미 해봤다 그죠? 이거는 달러메타 해서 달러 이걸 줘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줘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구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create procedure 해서 물론 뭐 드랍부터 먼저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stored procedure 이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SQL 프로그래밍 할 때는 갈로 열고 갈로 닫고만 넣고 여기 안에는 어떠한 값도 넣지 않았죠.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 매개 변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뭐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비긴하고 엔드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콜해서 이렇게 이름을 주면 우리가 호출이 되는데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SQL 프로그래밍을 이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외부로부터 받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는 자,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우신 분은 뭐 좀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in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 그리고 인자값 그리고 argument 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도 되고요. out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out은 이건 리턴 값입니다. 리턴 값. 되돌려 주는 값.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내가 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프로시저 이름을 A라고 내가 잡았어요. A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in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10 이렇게 주고요. 뭐 10이나 아니면 A를 줄 수도 있겠죠. int 타입을 변수 선언해서 그죠? 그리고 변수 이렇게 뭐 A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하고 out 해서 달러 뭐 B 이런 식으로 내가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함수 a라는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매개 변수 한 개 값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받아낼 변수 값도 하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호출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in과 out은 매개 변수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존재값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체가 둘 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홉 값만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한 메서드 아니면 함수 물론 여기에 스토어드 함수도 있는데요. 약간 스토어드 함수하고는 조금 요게 약간 다릅니다. 부를 때가 조금 달라요. 여튼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함수보다는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나중에 같이 실습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정리한 형식이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됐던 내용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설명드렸고,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생성예인데요. 자, 먼저 드랍 프로시저에서 유저 프락이라고 하나 얘가 있으면 날리고, 그 다음에 델러메터를 주고, 자, create procedure user flag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얘는 현재 inout이 없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egin, end 사이에 우리가 여기 코딩한 구문이죠. 이거는 유저 TBL을 다 셀렉트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stored procedure,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 놓으면 call해서 프로시저 이름을 호출을 하게 되면 결과는 select 해서 이 결과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한번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2행에는 만들어진 프로시저가 있다면 삭제해라. 3번에서부터 7행까지는 델레메타 달라달라 엔드 달라달라 문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묶는 거예요. 구분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리고 델레메타 문으로 이제 종료 문자를 세미콜론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콜에서 이제 호출한 거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은 이제 매개 변수와 오류 처리에 대해서 이미 앞서 했는데 오류 처리는 그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입력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형식. 자, in 이렇게 들어가요. 어디에? 우리가 아까 전에 유저 프락 해서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n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매개 변수의 이름하고 데이터 형식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골뱅이 a 그리고 int 이런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입력 매개 변수는 in이기 때문에 in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프로그래밍 프로시저 안으로. 그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프로시저 안에서 사용될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입력 매개 변수가 있는 stored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형식은 말씀드린 바대로 자 call 하면서 여기에 매개 변수 즉 전달값, 인자값, argument 이 값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in이라고 하나 정의를 해놨는데 프로시저에다가 근데 여기에 전달값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전달값이 없다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out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기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에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out을 주고 역시 출력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하고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출력 매개 변수가 있는 stored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형식을 보게 되면 call하고 in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out으로 이렇게 받을 거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 받아가지고 그 결과값을 이걸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셀렉트해서 이 변수명을 치면 그 해당했던 결과값이 이렇게 셀렉트 돼서 출력이 되겠죠. 물론 이거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공존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입출력 매개 변수, 입출력 인자값 혹은 매개 변수 그리고 혹은 인자값이라고 했고 그리고 전달값이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규먼츠라고도 했고 그리고 또 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아무튼 그게 다 동일한 말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생성하고 실습을 하는데 한번 보죠. 먼저 SQLDB를 초기화를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얘는 지금 자 userfrag1 해서 in이라고 해서 입력 매개 변수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얘는 uname으로 줬고 그리고 바캐릭터 타입으로 이렇게 10개짜리를 줬어요. 맞죠? 그러면서 얘가 호출하는 걸 보세요. 보니까 바캐릭터 타입으로 자 uname에다가 이경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걸 받아가지고 uname을 받아가지고 자 select 해서 user tbl 해서 유저네임이 uname인 거 그러면 쿼리를 치는데 이경규와 똑같은 것을 출력해달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한 개의 입력 매개 변수를 받을 때 이런 형태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개를 받아도 되고 세 개를 받아도 됩니다. 그거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벌어질 뿐 뭐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입력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가 있는 프로시저를 생성할 때는 역시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요렇게 요거 보시면 돼요. 하나는 user birth, 하나는 user height 해서 int 타입으로 두 개를 받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자 select from user tbl을 했는데 where 조건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기존에 birth year하고 여기에 매개 변수로 들어온 user birth 하고 비교를 해서 요것보다 크고 그리고 end 조건이죠. 크고 또 키도 큰 사람을 출력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call 해서 1970과 178을 주게 되면 1971년생부터를 포함하고 아울러 키가 179부터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휘재 남유석이 1970년 이상이 초과가 되죠. 그리고 키가 178 이상 초과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행을 만족함으로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출력 매개 변수가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는데 자, 입력 매개 변수가 아니고 이제는 출력입니다. 아시겠죠? 출력 매개 변수가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생성을 하고 테스트로 한번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자, 먼저 자, 프로시저를 하나 유저 프락 3를 날리고요. 그리고 델레메타 해서 요까지 지금 묶었죠. 그죠? 델레메타 해서 요까지 묶었는데 여기에서는 created procedure 해서 자 int 타입으로 in으로 입력 매개 변수로 차 타입 텍스트 밸류를 받았고요. 그리고 out으로 즉 리턴 값 되돌려주는 값으로 out value로 int 타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insert into test tbl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null과 그리고 txt value 여기에서 txt value 요거잖아요. 그죠? in으로 들어온 값을 여기에다가 넣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null이 들어간 걸로 봐서 auto increment가 설정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in으로 들어온 매개 변수 값을 여기에 test tbl에다가 넣어라 이 뜻입니다. 그죠? 넣고 select를 치는데 max i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test tbl 그죠? test tbl에서 max 값 id 중에서 최고 값을 어디다가 out value에다가 이렇게 into 대입을 해서 대입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델레메타에서 프로시저 이렇게 만드는 건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자 테스트 create 테이블을 만드는데 if not exist test tbl이 없다면 만들어라.
id, int auto increment pk이고요. 그리고 txt, 캐릭터 타입 10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 이 프로시저는 등록이 됐을 거예요. 맞죠? 입력 하나, 출력 하나 등록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 매개 변수가 있는 stored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는데 보시면 call 했어요. call하고 user proc3 해서 테스트 값, 이 값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 테스트 값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int 값에 차 값에 들어가죠. 그죠? 캐릭터 값에. 그리고 여기에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선언을 해놨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이거는 변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myValue 값에는 뭐가 들어온다? max id 값이 outvalue로 돼서 1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한 개의 입력을 했으니까 입력된 id 값을 출력을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1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예. in 하나, out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매개 변수에서 입력 매개 변수는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는데 out은 웬만하면 한 개가 적당하겠죠. 그죠? 웬만하면.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stored procedure 안에 SQL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if, else frag을 날리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데 자, 들어오는 입력 매개 변수가 있다. 그죠? uname 타입으로 character 타입 해서 이렇게 begin end를 보니까 자, 변수 선언을 했다. 그죠? 자, be year라고 해서 int 타입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select birth year 여기에서 우리가 조회한 birth year를 into 어디다가 드론이 아니죠. 여기에 be year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변수를 선언한 곳에다가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입을 하고, 그리고 where 유저네임이 uname. 그러면 여기에서 김국진을 호출했으니까 김국진이 uname에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be year가, 그러면 김국진의 be year가, birth year가 be year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1970년보다 많다면 어떻게 돼요? 아직 점군요를 출력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1970년 이하라면 그러니까 1970, 69년 뭐 이렇다면 나이가 지긋하네요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시저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여기 SQL 프로시저 안에 if else 구문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은 볼까요? 그 다음은 케이스문을 활용하여 호출한 사람의 띠를 알려주는 stored 프로시저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인데 뭐 딴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자, in 타입으로 uname 역시 이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이름이 캐릭터 타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자, begin하고 end부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역시 birth, beyear라고 int 하나 선언했고요. 그리고 띠라고 캐릭터 타입으로 하나 선언했어요. 3개. 그리고 select해서 birth year into beyear. 그죠? beyear에다가 뭘 넣고 있어요? 그렇죠. birth year를 지금 넣고 있어요. 근데 누구 거? 호출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케이스문이 바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beyear. beyear는 뭐가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이 입력 매개 변수로 즉 박수홍을 줬다면 박수홍의 생년월일,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맞죠?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12로 나눴어요. 그리고 12로 나눠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12월 달에 태어났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set 해서 띠를 원숭이로 해라 이 뜻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쭉 이렇게 가보시면 1이면 나눠서 1이면 나머지가 1이 나오면 닭이고 그 다음 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뭐 말띠인가요? 뭐 모르겠는데 여튼 요렇게 띠를 케이스문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기가 힘들지. 이렇게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호출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띠를 갖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까지 엔드 케이스문이 끝나고 나면 셀렉트 해서 자, 누구 박수홍의 띠는 어떻게 돼요? 박수홍은 뭐 벌스 이어를 제가 지금 여기서 모르니까 무슨 띠다라고 셋이 돼서 여기에 찍히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셀렉트가 아니라 프로시저 안에 이제 매개 변수 인값 하나 주고 t 값을 여기에서 바로 출력을 한 거예요. 물론 아웃값으로 받아도 되겠죠. 받아서 바로 출력을 해도 되지만 바로 출력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괜찮죠. 그죠? 자, 이러한 형태도 되겠네요. 그죠? 띠를 알아내는 방법.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while문은 뭐였어요? while문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live도 있었고 또 iterate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while문은 반복문이었죠. 그래서 구구단을 문자열로 생성하고 테이블에 입력하는 stored procedure를 만들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단 구구단 테이블을 바캐릭터 타입으로 100개로 100바이트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시저를 만드는데 자, 이 while frag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declare에서 선언을 하는데 자, 역시 자, 바캐릭터 타입으로 str 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자, 문자열로 저장할 공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i와 k가 있는데 구구단은 앞자리도 있고 뒷자리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뒷자리 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해본 기억이 있으시죠? 자, 그런 것처럼, 자, i하고 k가 이렇게 있다면, 자, 구구단은 i를, 앞자리를 2단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2를 줘야 되겠죠. 그죠?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while에서 2를 도는데, 구구단은 당연히 9단까지만 있으니까 조건을 10까지만 줬어요. 그죠? 그러면 9번 돌겠다, 외부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set는 하는데 str을 뭘로 하고 있어요? 일단 결과값을 얘는 어떤 값으로 대입을 하지 않고 일단 초기화만 했어요. 그죠?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set 해서 k를 1로 초기화를 했어요. 이건 뒷자리죠. 그죠? 그래서 뒷자리는 1에서부터 9까지 도니까 그리고 이거 좀 보기 좋게 좀 들여쓰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부 루프가 되죠. 내부 루프도 역시 1에서부터 9까지 돌아야 되니까 자, 얘가 이제 돌면서 이제 set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str에다가 concat 하고 str은 아직 빈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에 i 값이 얼마였어요? 2죠. 그리고 x라는 이 문자 값을 더하고 그리고 k도 1이에요. 그리고 는 문자 값 넣고 그리고 i 곱하기 k 하면 2 곱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k는 일씩 증가를 시켜주면 되죠. 언제까지? k가 10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얘는 end while 치고 이쪽으로 밖으로 외부 루프로 빠져나갈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앞자리가 증가가 되면 이제는 2단을 찍고 그 다음에 3단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2단을 찍은 내용을 insert into에서 구구단 tbl 즉 테이블에다가 이 값을 넣고 있어요. 맞나요? 그럼 2단 따로 3단 따로 4단 따로 이렇게 넣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외부 루프도 돌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몇 번 돌아요?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거 지금 2에서부터 9까지 돌죠. 8번입니다. 외부 루프. 내부 루프는 9번 돕니다. 그죠? 그럼 이거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얘는 72번 루핑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콜에서 while frag 하고 그러면 이 while frag이 호출되면 얘는 비로소 구구단을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넣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셀렉트 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단 한번
3단 한번 쭉 해서 9단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구단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요 내용은요, 우리가 조금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 좀 연습을 요까지 좀 하고 명확하게 인아웃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아무튼 제가 스토어드 프로그램의 종류 4가지 중에서 먼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어떻게 만들고 매개 변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며 리턴 값은 어떻게 주며 그리고 어떻게 호출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제와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와 같은 직군들은 무조건 쳐봐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여기까지 일단 이론 강의를 하나 마무리하고요. 요거에 대한 실습 강의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나서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에는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